지민이만 오면 되는구나. 지민이랑 졸린 건 이해했는데. 야, 저기 10-1번 한번 봐봐. 이렇게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원리학교 설명은 많이 해줬는데. 자, 이율이 8%. 보통 이율은 R이라고만 했습니다. 1년마다 복리로 10만원씩 20년 10만원씩 20번을 넣는다는 얘기죠. 원금만 치면은 당연히 200만원이 될 거야. 그쵸? 당연한 얘기지. 10만원을 20번 더하니까 200만원이 되는데, 이제 연초에 넣는 거랑 연말에 넣는 게 조금 달라, 상황이. 그래서 연초에 넣을 수도 있고 연말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연초에 넣는 거는 내가 마지막으로 넣는 돈에 이자가 붙는 거고요, 연말에 넣는 거는 내가 마지막으로 넣는 돈에는 이자가 안 붙어.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용어로 얘를 갖다가 이제 기수불, 그 다음에 얘를 기말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용어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공식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거는 정말 머리가 나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인트는 딱 하나야. 내가 마지막에 넣는 돈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 그것만 따지면 돼. 그게 핵심이야. 이거 혹시라도 공식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얘들아, 여기 옆에 보면은 공식 나와 있잖아. 여기 왼쪽에 뭐 공략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조그맣게 공식 나온 거 있지? 이런 거 필요 없어. 딱 그 한 개만 기억하면 돼. 맨 마지막에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그것만 따진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씁니다. 자, 1년 초에 돈을 넣고, 자, 2년 초에도 당연히 돈을 넣겠지. 자, 계속 가봐. 그 다음에 20년 초에도 돈을 넣고, 그 전에 19년 초에도 돈을 넣잖아. 이게 정 헷갈리면은 이렇게 해도 돼. 2001년, 2002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현실적으로. 헷갈리면 그냥 2000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0년 말이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매달 10만원을 넣는다고 하니까 이날도 돈을 넣고요, 이때도 돈을 넣고요, 쭉 가다가 이때도 돈을 넣고 이때도 돈을 넣을 거야. 원금만 치면은 당연히 200만원이 되겠지. 10만원을 20번 넣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내가 이제 이때 10만원을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율이 한 번에 붙겠죠. 근데 이율이 8%니까 1.08을 생각을 해주고, 그럼 이때도 이제 돈을 넣을 텐데, 그러면은 19년 초랑 20년 말은 2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윤지민 한 명 안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가 2번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맨 처음으로 가면은 사실 이자가 몇 번 붙는지 조금 헷갈리거든, 이 개수를 세는 게. 그래서 이게 요런 게 있는데, 나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숫자를 좀 비교를 해봐. 자, 봐봐. 여기가 20일 때 여기가 1이지. 자, 비교를 해봐. 여기가 19일 때 여기가 얼마니? 2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숫자가 20일로 맞춰지거든. 여기는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고 여기는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딱 지금 상황에서 21로 숫자가 맞춰지지. 그럼 여기가 1이면은 숫자를 21로 맞추려면 몇 번에 들어가겠어? 20번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더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요 합은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요거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식을 외우고 있나? 얘들아, 등비수열 합 공식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본다. 오늘 등비수열 볼 거야, 참고로. R-1분의 그 다음에 초항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에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요런 계산 정도는 거기 문제에 나와 있어. 1.08에 20승이 4.66 해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자, 포인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연말에 돈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한번 해볼게. 비교를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19년 말에도 돈을 넣고, 그 다음에 20년 말에도 뭐 당연히 돈을 넣겠지.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10만원 넣는 건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인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내가 20년 12월 31일에 돈을 넣자마자 은행에서 돈을 1초 만에 빼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편해지지. 그럼 이제 여기는 이자가 안 붙겠죠. 그치? 왜냐면은 돈을 넣자마자 빼니까 이자가 붙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년도에 돈을 넣었으면은 이자가 한 번 붙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도 이제 이자가 붙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헷갈리거든? 1.08에 몇 승이 붙는지. 그래서 숫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19일 때 여기가 1이죠.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20으로 맞춰주면 되니까 여기가 1이면은 여기는 그러면 당연히 돈이 19번이 이렇게 붙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더해줘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주면 돼. 그럼 이제 차이점이 초항이 서로 달라진다는 거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지금 보면 초항이 이제 10이잖아. 그럼 초항만 달라져. 초항 곱하기 아이고 아래 항의 개수는 똑같지. 연말이 됐던 연초가 됐던.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해주면 돼. 차이점이 좀 눈에 들어와. 그래서 요거를 기수불, 얘를 기말불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항의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이것만 따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요거만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의 가치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시점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거기 밑에 문제도 한번 좀 풀 수 있을까? 10-2번이요? 이런 거? 괜찮겠어? 할만해요.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들아, 거기 차라리 연습 문제를 좀 골라서 몇 개만 풀어봤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게. 혹시 연습 문제에서 좀 어려운 거 있었나? 아니면 내가 뭐 몇 개 골라도 되고, 너네가 얘기하는 거 몇 개 골라서 좀 풀어주려고 하거든? 연습 문제에서 혹시 좀 지금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번호를 좀 얘기해봐. 얘다? 어떤 거 좀 풀어줄까? 얘기해봐. 편하게 해도. 어떤 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연습 문제 끝까지 안 풀어서. 일단 몇 개는 내가 좀 골라볼게요. 한번. 몇 개만 좀 골라볼게. 좀 괜찮아 보이는 문제들. 13번도 한번 해보고. 수능이라고 나왔으니까 15번도 한번 해볼까? 자, 13번, 15번 이런 거 좀 할게요. 몇 개 한번 골라볼게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데 야, 그 실력 문제 3개 그냥 다 풀어줄까? 어려워 보이는 거?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 위주로 다 풀어봐요. 그냥 한번. 요런 것도 좀 한번 해보자. 요거 그 원리합계 문제. 여기서부터 그냥 쭉 풀게요. 5번, 20번, 21번. 요 정도쯤? 이거 말고 혹시 또 풀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소연 혹시 뭐 있나? 좀 10번? 그래, 10번도 한번 풀어보자. 예수는 얘기해. 몇 개 더 풀어봅시다. 10번을 가장 먼저 풀자. 그러면 번호가 빠르니까. 자, 몇 개 좀 풀어보고 요 정도쯤 하면 적당히 될 것 같은데.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시그마로 좀 넘어갈게. 얘들아, 10번 문제 한번 읽어봐. 자, 10번 문제 좀 읽어보자. 그러니까 이 똑같은 모양을 지금 계속 그려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잘라. 반으로 자르고,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삼각형을 또 이제 만들어 나간다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 한 변의 길이를 수열로 한번 잡아보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좀 따라서 한번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N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요거는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등비수열로 나온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지. 그치? 여기서 또 똑같은 거를 이제 반복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처음에 한두 개 정도만 구해보면 되는데 맨 처음에 주어진 게 이제 루트 3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A1이 그냥 루트 3인 거 아닌가? R1, 아니구나. R1의 높이구나. 잠깐만요. 한 변의 길이를 AN이라고 한다. 그러면 A1은 그냥 루트 3이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AN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요게 다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지. 되게 쉬워.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이제 1대 2니까 2분의 루트 3 되고요. 요거는 지금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2가 얼마냐면 2분의 3.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될 거잖아. 반복이 될 거니까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해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그 공비를 이렇게 주면 되겠다. 2분의 루트 3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초항은 요거고 공비는 요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등비수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루트 3에다가 공비를 n 대비 한번 거듭제곱을 해준다. 이런 느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사실 이게 답인데 이제 A20이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20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2의 19승이 나오고요. 루트 3의 19승.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은 루트 3의 20제곱이 나오니까 3의 10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몇 개 더 좀 풀어보자. 몇 개 풀어보고 등비수열에 대한 감각을 좀 살린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13번 문제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봐요. 영어는 읽지 말고. 이런 것도 완전히 계산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써보면 이렇게 다 더해주는 게 뭐라고 나와있고 첫째 항부터 12항까지 더한다라고 하니까 A12를 말해주는 건데 어쨌든 여기가 105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S16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치? 기본적으로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관계식 두 개를 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적절히 인수분해해서 이제 답처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빠르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를 다음 좀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일반적인 방법이요. 일반적인 방법은
공식을 적절히 적용을 해주면 돼.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자,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먼저 보여줍니다. S4는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R-1분의 뭐 요런 모양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5를 주면 되겠죠. 두 가지 한번 좀 비교를 해봐. 이렇게 5를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12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R-1분의 요런 모양이 당연히 될 거잖아. 그렇잖아?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랑 이제 섞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고 여기가 이제 R의 12승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거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치면은 요거 인수분해하는 상태를 생각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R의 4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인수분해 공식을 따져주니까 뭐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가 105점. 설명 따라오니? 105야.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당연히 5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가 105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21이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R의 8승 더하기 R의 4제곱이 이제 20 정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R의 4제곱을 그냥 X라고 하자고. 편하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저것까지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R의 4제곱은 당연히 양수가 될 테니까 얼마를 줘야 돼? 4를 주면 적당하겠죠? R의 4제곱은 양수니까. 요 정도쯤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가 원하는 거는 지금 S16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모양을 다시 한번 따오는 거야. 그러면 S16이면 이런 식으로 따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거 R의 4제곱이 지금 4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다시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R의 4제곱이 4니까는 요렇게 가보자. 차라리. 그러니까 4 빼기 1이니까 요렇게 가주면 어떨까 싶다. 괜찮죠? 이런 모양으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잠깐만 요렇게 한번 가볼게. 적절히 계산을 좀 해줘야 돼서 3분의 5로 이렇게 주는 거. 이런 느낌. 그러면 얘도 따로 떨어뜨려서 보는 거지. 따로 떨어뜨렸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3분의 5니까 선생님 계산을 막 해줘야 되는데 R의 4제곱이 4잖아. 근데 요거는 R의 16제곱이니까 4의 4제곱이 되겠지. 설명 따라오니? 4의 4제곱 빼기 요 정도쯤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적절히 잘 해줘야 돼. 여기서 사실 이렇게 안 가고 요거 합차 모양으로 가도 괜찮다. R의 8승 풀마 1로 해가지고 합차 모양으로 적절히 쪼개고 가도 되는데 지금 나는 요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좀 갔어요. 따라왔니? 계산이 좀 복잡하지? 그렇지? 중간에 좀 안 된다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됐어요? 진성이도 따라왔어? 오늘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어? 맨 앞자리에 앉더라니. 아, 그 코 때문에? 아이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 더 어렵나? 이거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줄게요.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등비수열이잖아. AN이. 그러면은 4개씩 묶어도 등비수열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5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4개씩 묶어. 그럼 이렇게 4개씩 묶어도 이게 등비수열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를 초항처럼 생각하면 얘는 5R이라고 하면 되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니? 5R 이렇게 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된다. 이 4개를 묶으면.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 다 더하는 거니까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나올까? 야, 아까랑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 지금 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가면은 양변을 5로 한번 나눠봐. 야,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 봐봐.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 모양이 비슷하다고. 거의 똑같아 사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랑 좀 비교를 해봐. 거의 똑같죠? 똑같지 않나? 맞지?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저기에서 했던 것처럼 저기 지금
R의 4제곱이 4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R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의 R이 저쪽에서의 X에 해당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R에 4를 주면 이런 느낌. 다 풀었네. 그렇죠? R이 4죠? R이 4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겠니? 당연히 20이지. R이 4니까. 그럼 얘는 4, 4, 16이니까 8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S 16인데 또 이런 식으로 4개를 묶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럼 지금 이게 4배씩 점프를 하잖아. 4배를 점프하니까 얼마가 나오겠어? 320. 이거 다 계산을 하면 아마 320이 나오. 이거 다 더해야지 또. 그쵸?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더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방금 푸는 거는 좀 고급이야. 요건 좀 더 고급스러운 풀이고,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교과서대로 나온 걸 풀면은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이런 풀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얘들아 봐봐. 얘는 A4까지 더하잖아. 그 다음 얘는 지금 다 4의 배수이지 않나? 4개, 12개, 16개지. 그러니까 숫자를 봐봐. 4개, 12개, 16개지. 그래서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개씩 묶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4의 배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S15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S14라든지 이런 식으로 4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묶는 거를 생각하는 게 힘들지. 설명 따라왔어? 뭐가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 2개 비교해봐. 뭐가 나은 것 같아? 오른쪽이 더 쉽기는 하지. 흉내 내기는 조금 따라 할 수 있겠냐? 오른쪽 풀이 진짜로? 따라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AN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똑같은 개수로 묶었을 때 그것도 등비수열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AN이 등비수열이니까 4개씩 묶어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4개씩. 뭐 2개씩 묶어도 등비수열이 돼요. 공비는 달라지겠지만 3개씩 묶어도 등비수열이 되고. 다만 조심할 점은 뭐냐면은 묶는 개수가 다르지는 안 돼. 여기는 4개를 묶었다가 여기는 3개를 묶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러니까 좀 더 파고들게. 그러니까 좀 더 파고들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그냥 A잖아. 얘는 A 아래 4제곱이죠. 얘는 A R인데 얘는 A 아래 5제곱이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사실 공비가 4번 들어가겠지. 설명 이해가 돼? 여기 지금 숫자가 4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공비가 4번 곱해졌을 거야. 모든 항들에. 그렇지 않나? 그냥 여기를 봐도 얘는 R이 3번 들어가지. 초항은 똑같고 얘는 R이 몇 번 들어가? 7번 들어가지. 그럼 똑같이 4번 차이가 나지 않나? 모든 항들에 R이 다 4번 차이가 나기 때문에 4개씩 묶으면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넘어갈게요. 자 15번은 수능이라고 써있으니까 수능 문제는 그래도 한번 풀어봐야죠. 문제 한번 읽어봐. 연습 문제 좀 몇 개 풀다가 시그마로 넘어가자고. 문제 읽어봐요. 15번. 나 오늘 교속생이 왜 이렇게 많냐? 수민이 더 많네. 소연이는 놀러 갔대. 한주는 머리 아프고. 가영이는 다른 일정이 있고. 8시 10분에 한주한테 카톡이 왔어. 사전 예약이야. 씨.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SN은 당연히 그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고민을 좀 해보자. 일단은 그 기호를 좀 생각을 해보면 S9라는 게 A1부터 A9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A1부터 A5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A9까지 있는데 A5까지가 빠지니까 그건 A6부터 살아남겠지. 그치? 생존하는 애들은 A6, A7, A8, A9 이렇게 살아남지 않나?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얘는 A1, A2지. 얘는 A1부터 A6까지 있지. 근데 앞에서 A1, 2가 죽잖아. 그러면은 남는 게 뭐야? A3부터
A6까지 남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A3, 4, 5, 6 이렇게 남는다. 느낌이 좀 오네. 그럼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봐. 지금 둘 다 항이 4개가 있죠. 숫자가 이제 4개가 있는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 숫자의 차이가 똑같다. 3만큼 차이가 났지.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사실 요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R을 3번 곱하면 되죠. 요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이거에 R을 3번 곱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다 R을 3번씩 곱하면 위로 넘어가지 않니?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은 R을 3번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통째로 약분이 될 거잖아. 약분이 되니까 R을 3번 제곱하는 게 결국엔 뭐가 되겠어? 다 푼 거 같은데?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이제 A7이지. 그럼 A에다가 R을 6번 곱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주어진 A가 이제 7이잖아. 7이고 지금 R의 세제곱이 3인데 여기는 R의 6제곱이니까 3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어때? 풀이 들었을 때 이해해? 넘어가자. 18번이 원리학계 문제니까 문제 좀 읽어봐요. 이율이 상당히 낮네. 2%.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넣는 거니까 당연히 5번을 넣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목표가 510만 원. 그러면 그냥 이율을 생각 안 한다면 한 번 넣을 때마다 102만 원씩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넣을 때 연초에 넣고 연말에 찾는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5번 넣었는데 연초에 돈을 넣으니까 1년 초에 돈을 넣겠지. 정 헷갈리면 그냥 2001년 초에 돈을 넣는다고 생각해도 돼. 앞에 2000짜리 하나 붙여줘, 현실적으로. 그럼 당연히 2년 초에도 돈을 넣지. 3년 초에도 돈을 넣어. 5번밖에 안 되니까 다 쓸게요. 4년 초에도 돈을 넣어. 그러면 5년 초에도 당연히 돈을 넣겠죠.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제 돈은 연말에 찾는다고 나오지 않았나? 문제를 연말에 넣지. 그럼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X라고 해도 되고 A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문제를 이렇게 하나 주는 거지. 돈을 넣는 금액 자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이렇게 돈을 넣었어. 근데 이율이 되게 싸다. 요즘에도 은행 이율이 한 5%까지 안 되나? 3. 몇 프로, 4% 정도 되거든요. 요즘에 은행 금리가.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한 5% 정도 될 거야 요즘에는. 많이 올랐어요. 전에는 더 쌌습니다. 3%도 안 됐어요. 저는 한 2%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어마무시한 차이인데.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니까 1.0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초에 돈을 넣고 연말에 돈을 찾으면 이자가 붙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초과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달라지니까. 그럼 여기는 이자가 한 번 더 붙겠지. 당연히 왔어? 진우야 여기 늦게 왔어. 아이고 야 나 너 기다리느냐고 진도 안 나갔어. 뻥 같지? 진짜야. 지금 연습 문제 풀고 있어. 진도 안 나가고 아직 안 나갔어. 연습 문제 풀고 있잖아. 식으면 안 들어가.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숫자를 이렇게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아. 봐봐. 여기 5지, 여기 1이지, 더하면 6이죠. 여기 4지,
2면은 더하면 6이지. 그럼 여기가 1이면은 여기는 얼마까지 되겠니? 5로 돼야 서로 숫자가 맞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헷갈릴 수가 없어. 이게 은근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이게 은근히 헷갈려. 여기 몇 제곱인지. 물론 사실 여기 몇 제곱인지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를 알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좀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가면 야 이제 느낌이 좀 오지 않아? 등비수열의 합이야. 그럼 공비가 지민아 우리 연습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요거 196조. 그럼 공비가 이제 1.02잖아. 그러면 나 여기 R-1분의 초항은 x는 뭔지 당연히 모를 거예요.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에서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1.02의 5승 뭐 이거 인간 계산기도 아니고 나도 이거 계산 못해요. 이거 계산 못해. 저 대부분 문제에 나와요. 예전에 궁금해서 공대 수학을 들은 적이 있거든. 학부생 때. 나는 수학과인데 궁금하잖아. 공대도 수학을 많이 하니까 공대들이 수학 잘한다고 막 뭐라 하는 거야. 공대들 수학 잘한다고. 한번 들어봤어요. 공업수학은 뭐랄까. 교수가 나한테 묻더라고. 자네는 수학과인데 왜 여길 왔나? 속으로는 그냥 애들 발라서 학점 한번 받아보려고 왔어요. 이런 것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어차피 가면 내가 다 이기니까 학점 한번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궁금해서 왔다고. 실제로 궁금해서 간 것도 있으니까. 시험날에 조교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계산기 안 갖고 왔어요? 이러는. 그래서 그냥 시험에서 계산기를 왜 갖고 오나요? 이러는. 다른 애들은 다 계산기를 갖고 왔어. 혼자 배웠거든. 다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야.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거야. 시험 시간에. 근데 공업용 계산기는 진짜 성능이 좋아서 적분까지 다 돼. 웬만한 대학교 수학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계산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A4 용지 3장만 달라고 종이에 풀고 나왔어. 그리고 A4 나왔어. 그리고 애들은 다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데 난 계산기가 없으니까 대신에 종이 좀 달라고. 큰 종이 몇 장만 달라고. 그러고 나왔었어. 근데 공대 수학은 이런 게 조건이 안 나와. 계산기를 쓰니까 걔네는 1.02의 5승 같은 거를 다 계산을 해야 돼. 계산기를 줘요. 거기서. 근데 수학과에서는 이런 거 절대 안 나오지. 수점 계산 같은 거 안 해. 넘어가자. 19번이요. 야 문제 읽어봐. 19번. 3개만 더 풀고 시그마 갑시다. 19번. 야 문제 좀 읽어봐. 멍하니 있지 말고. 야 연습 문제는 풀어보지도 않았고 숙제 하기는 했어야 근데. 아니 이거 왜 또 안 하고 채점도 안 했어? 여기가 그거잖아요. 이거 채점을 해야지. 아니 푼 건 좋은데 왜 채점을 안 해? 이따가 점검 한번 해보자. 야 이 교시에 또 점검해야 되는데 또 아유 또 개털리기. 맨날 털리기. 야 그냥 문제를 좀 잘 읽어봐. 습도가 안 나온다. 야 이게 습도가 안 맞으면 잉크가 안 나온다. 잉크가 안 나와. 봐봐. 잉크 안 나오지. 보존 역할의 최대 단점이. 봐봐. 진하기가 다르잖아. 진하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이러고 있는 거 맨날. 이걸 안 하면 안 나오거든, 잉크가. 야, 생각을 해봐. A1부터 AN까지 곱해서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곱하면 될까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얘들아, 그 느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계산에 의존하면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계산에만 의존하는 애 치고 수학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계산조차도 못하면 당연히 수학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밖에 안 되는 거야.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는 그냥 기본 소양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산에만 의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A1부터 AN까지 이제 다 곱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진짜로 다 곱하는 걸 계산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냥 이거를 보면서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냥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1000이라는 커다란 숫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는 지금 2분의 1을 계속 반복해서 곱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냐? 1000에서 500으로 줄어들지, 250으로 줄어들지, 125로 줄어들지, 대충 뭐 60 얼마, 30 얼마, 15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만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숫자는 커지고,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숫자가 줄어들지.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1보다 크다는 건 아니잖아. 항상 1보다 큰 게 아니라 언젠가는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0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계속 줄어들고 언젠가는. 그러면은 얘가 언제까지는 1보다 크고 언제부터 1보다 작은지를 따지면 되겠지. 이거 지수함수 아닌가? 너네 지수함수 배웠잖아. 그래프로 치면은 요거 두 명은 안 배웠지만 일단은 그래프로 보여주면 이게 지수함수라는 건데,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주면은 n을 이제 1부터 시작을 할게요. 1부터 시작하면은 1, 1000을 지나겠지 당연히. 맞죠? 1,1000을 지나서 그러면 이제 n을 계속 키워나가면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잖아. 맞잖아. 그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이제 0에 가까워,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가면 전문적으로 수렴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0이 계속 가까워지지 않는 것도 없이. 그럼 여기 어디선가 이렇게 경계선, 오씨 안 나와. 오씨 경계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경계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제 1인데 뭐 언제까지는 1보다 크고 어느 순간 딱 넘어가면은 절반 치면 1보다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 경계선을 물어보는 거야.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2의 거듭제곱 정도는 이제 많이 외울 텐데 2를 10번 곱하면 1024가 나오거든. 기본적으로 요거까지는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11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 2의 9승분의 1000이지. 근데 2의 9승이 512야. 그래서 512분의 1000이 된다고. 그 다음에 A에다 11을 한번 넣어봐. N자리로. 그러면 2의 10승이니까 1024분의 1000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A10까지는 곱할수록 계속 커지는데 A11을 곱하는 순간 얘가 1보다 어쨌든 작잖아. 그럼 1보다 작은 어떤 거를 곱하면은 당연히 숫자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해가지고 나는 뭐 계산을 잘하니까 일반화 시켜가지고 아예 이걸 AN에 대한 이거를 뭐 어떻게 함수로 잡아서 이거를 뭐 함수로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도 당연히 이제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좋은 풀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뭔가 이런 발상적인 걸 원하는 거. 너무 계산에 의존하는 거는 좀 그래요. 설명 전달이 됐나? 여기까지? 자, 두 문제만 더 시간만 들어가야 되는데 30분 남았네. 그래도 뭐 기억하는 거 두 개만 좀 보여주고, 등비수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두 개만 더 풀고 좀 그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두 개만 더 풀고 갈게요. 20번 문제 좀 읽어볼래? 난감할 수 있어. 아까 전에 설명했던 등비수열의 합이랑 이제 맥락이 서로 같은데 어쨌든 얘도 이제 합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AN이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건 지금 역수들을 계속 더하는 폼이지. 그래서 역수라는 요 수열 자체를 생각을 해.
근데 이 역수를 갖다가 뭔가 공식을 이용해서 요거를 일반항을 tn에 대한 막 일반항을 구하려고 해도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이 등비수열이면 사실 역수로 돌려도 등비수열이 나오지 않나? 등비수열을 거꾸로 돌려도 등비수열이 나오지. 분모분자를 뒤집어도 등비수열이 되잖아. 어쨌든 곱하기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공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그냥 tn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등비수열의 합 아닌가? 이거 해석 가능하니? 다시 말할게요. 역수를 돌려도 등비수열이잖아. 그래서 tn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등비수열을 계속 더하는 거니까 얘도 일종의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우리가 마치 일상적으로 다루는 그 SN처럼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그냥 S2, 얘는 S4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그럼 여기서 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게 뭐냐면 등비수열을 이룰 때 똑같은 개수를 자르면은 그 잘라서 더한 애들도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었잖아. 근데 여기 개수를 좀 자세히 봐봐. 여기 2개지. 여기 4개지. 여기 8개지. 그럼 다 2의 배수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T2지. 이게 T2인데 얘가 2분의 1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지. 맞니? 양념 지금 따로 오고 있네.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니? 2분의 7이죠. 근데 얘네들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렇게 넘어갈 때 공비를 생각을 하면 공비에 얼마를 줘? 7을 주면 돼. 근데 얘네가 원하는 게 S8이잖아. 그럼 여기서 또 뭐를 생각하냐면 또 이렇게 가는 거야. 또 A 5분의 1, A 6분의 1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7배가 되겠지. 그럼 2분의 40? 어때? 괜찮지 않아? 그럼 여기다 한 개만 더 하면 되겠네. 그럼 A 7?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2분의 괜찮을 거예요. 350에서 7 빼면 34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갈래. 할만하니? 등비수열에 대한 감이 좀 와? 사실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느낌이 좀 와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기 한 문제만 더 하고 제발 시간을 좀 가자. 21번 문제 좀 읽어봐. 21번이요. 저거 해봐야 실력이겠죠. 야, 되게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지 않아? 이건 진짜 있을 법하지 않니? 10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가지고 2년에 걸쳐서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막 약정 걸고 하잖아 실제로. 이건 실제로 있을 법한 문제인데? 그쵸? 실생활 응용이 가능하네. 있을 법한 문제인데? 문제 괜찮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매달 돈을 넣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월초랑 월말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월초에 샀어. 근데 월 말에 돈을 내. 월초에 사서 월 말에 돈을 내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월초에 샀지. 월초에 샀어. 월 말에 돈을 내줘.
그치?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때도 돈을 내겠지. 그치? 이렇게 쭉 가는데 24개월이잖아. 그럼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봐. 그냥 23월이라고 쓸게요. 24개월이니까 23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3월 말에도 돈을 내겠지. 그치? 24개월이니까 그러니까 2년이니까 24월 말 이렇게 생각하고 정 헷갈리면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2001년 초 그러니까 2001년 1월 1일 그 다음에 2002년 12월 31일 날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게 너무 현실성이 없으면 2020년 1월 1일이라고 하면 되겠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생각해봐. 돈을 갚는다라는 거는 똑같은 돈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해서 100만 원만 갚으면 안 돼 사실. 왜냐면은 이자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내가 예담이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만약에 2년 동안 내가 100만 원만 갚으면은 예담이 입장에서는 그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붙는 이자만큼 손해를 보는 거지. 맞니? 그래서 돈의 가치는 항상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1월 초에 내가 100만 원을 넣었잖아. 그러면 예담이 입장에서는 이 돈을 2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을 때랑 내가 매달 주는 돈을 합쳐서 만드는 그 돈의 가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예담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100만 원이었지만 이거를 은행에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율이 얼마죠? 0.08이니까 은행에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만큼 돈이 붙지 않을까? 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2년 뒤 시점에 이만한 돈을 가져갈 수가 있지. 예담이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주는 돈을 다 모아서 합쳐도 이 돈의 액수랑 서로 어떻게 돼야겠냐? 당연히 같아져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의 만 원과 내일의 만 원은 서로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인플레이션을 생각해야지. 다른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또 X만큼 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매달 갚는 돈의 금액을 바꾸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도 X만큼 내겠지. 그럼 이때도 X만큼 내겠지. 그럼 나는 월말에 돈을 갚는데 자 생각을 해봐. 내가 2000년? 2000년 헷갈리네. 2000년이 더 헷갈려.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에 갚는 거지 돈을. 근데 2001년 12월 31일에 돈을 내는 순간 예담이랑 나랑의 채무 관계는 끝이 나는 거지. 맞지?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내는 돈에는 이자가 붙겠냐 안 붙겠냐? 안 붙지.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할게. 얘랑 나랑 채무 관계에 있어요. 근데 내가 얘한테 매달 돈을 얼마씩 내는데 24번의 돈을 내.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24번째 마지막 돈을 내고 그 순간 채무 관계가 끝나는 거지. 마지막 돈을 내고 나서 한 달 뒤에 채무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야. 설명이 이해가 돼. 마지막 돈을 내는 순간 관계가 끝나는 거지. 마지막 돈을 내고 이자 한 달 받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마지막 돈을 내는 순간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게 느껴져. 마지막 돈을 내는 순간 채무 관계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X만큼 돈을 내잖아. 그럼 여기에는 이자가 절대로 안 붙어. 여기에는. 설명이 이해가 돼? 마지막 돈에는 이자가 안 붙습니다. 왜? 채무 관계 자체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이자가 한 번 붙겠지. 왜냐면 1개월 전이니까. 근데 이자가 붙는데 이율이 맨날 헷갈렸어. 0.8%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가 붙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이자가 몇 번 붙는지를 따져줘야 되는데 자, 잘 생각해봐.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서 여기 숫자를 더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여기가 23이고 1이면은 두 개를 더해서 24로 맞춰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1이잖아. 그럼 여기는 그럼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겠니? 23번.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여기 있는 개수를 다 더하면 24개가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23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나는 지금 이만큼의 돈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갚는 돈이 이건데 내가 갚는 돈의 그 가치랑 예담이가 은행에 2년 동안 돈을 넣어놨을 때에 최종적으로 붙는 그 원래 합계의 가치랑 서로 같다고. 이것을 갖다가 바로 이제 빚을 갚는다. 상환이라고 얘기하는 거. 상환. 대출 상환.
상환이야. 일종의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2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돼요. 2년 뒤에 100만 원의 가치는. 근데 내가 돈을 갚는 가치도 이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가만 있어. R-1분의 초항 뭔지 몰라. 잠깐만. 잘못 썼어.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08에 20 적으면 아마 문제에서 나와 있을 거야. 계산 절대 안 해, 이거. 이런 거. 나와 있지. 20이 아니라 24. 이거 내가 20이라고 그랬지? 바본가? 23이라고. 어우씨. 미안. 바꿀게요. 이거 왜 20이라고 했지? 1년을 10달로 착각을 했구나. 순간적으로 착각을 한 거. 24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를 혹시라도 얘를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인플레이션 생각을 해야 돼. 100만 원 아니에요. 돈의 가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돈의 가치는 달라져. 얘들아 저기 되게 애매하네. 그냥 뒷줄을 조금 보면 안 되나? 우리가 2교시 때 그 교재 검사를 하는데 교재 검사할 안 되겠다. 교재 검사할 때 노트도 거두는구나. 노트만 있어도 사실 책 없어도 되는데 노트만 있어도 어차피 내가 앞에서 칠판에서 설명하면은 책이 없어도 설명을 다 들을 수 있잖아. 근데 노트도 같이 거두니까 지금은 그냥 계속 나갑시다. 저기 198쪽 한번 봐봐. 198쪽이요. 여기서부터는 주제가 달라지니까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